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우리의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유니클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본 유니클로 본사가 영업 전략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보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유니클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끝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유니클로 본사가 어떻게 영업 전략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댓글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여파를 받은 유니클로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일본 일부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유니클로 또는 지유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이다. 지난 여름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국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유니클로의 손님의 숫자가 급감하고 매출 수익이 떨어졌다. 그 외 스포츠용품이나 맥주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에서의 수익 감소에 직면한 일본 기업이 있다. 또한 한국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관련 중요 재료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다. 계속해서 반일 자세를 취해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조치를 강경하게 비판했다. 그것이 한국 불매운동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올해 1월 결산 설명회에서 패스트 리테일링은 한국에서의 판매 동향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대체로 큰 변화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불매운동의 기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장래를 낙관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일 것이다. 문정부가 반일 정책을 계속하는 동안 패스트 리테일링 등 일부 기업의 한국 수익은 불안정한 우려가 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일찍부터 해외에서의 수익력 강화를 중시해왔다. 그 목표는 자라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페인의 인디텍스와 스웨덴의 H&M 등 세계적인 의류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중 패스트 리테일링은 한국 사업을 중시하고 키워왔다. 그만큼 한일 관계의 악화가 회사 전체의 실적과 향후의 사업 전개 등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할 수 없다. 2001년 패스트 리테일링은 영국 런던에 첫 해외 매장을 오픈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외 전략을 강화, 2002년에는 중국에 진출했다. 2005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주요 재벌 기업인 롯데와 손잡고 한국에 진출했다. 그 후 패스트 리테일링은 거의 일관되게 한국 사업을 강화해왔다. 그것은 점포수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8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유니클로 점포수는 10개였다. 그 후 출점과 폐점을 반복하면서 유니클로의 점포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말 한국에서 유니클로의 점포수는 186점포에 달해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18년 7월 서울의 지유 브랜드 제1호점이 오픈, 온라인 스토어 및 어플리케이션 제공도 시작됐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맺고 2018년 8월기 한국 사업의 매출은 약 1,400억 원에 달해 중요한 수익 창출의 기둥으로 성장했다. 또한 2019년 8월기에 패스트 리테일링의 결산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의 확대 등에 힘입어 해외 산업 전체의 영업이익이 국내, 일본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경위에서도 패스트 리테일링에게 한국 사업은 중국 사업과 함께 해외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 사업 등에서 얻은 경영 자원을 베트남 등 동남아와 인도 등 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에 재분배하고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빠르게 한국의 소매업 매출이 떨어졌다. 큰 영향을 준 것이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재료의 수출 절차에 대해서 한국의 5대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수출 관리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 공급하는 재료나 반도체 제조 장치, 심지어 인재 자금에 의존해온 측면이 크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경제의 기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가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문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 중 하나인 시민단체 등은 일본에 대한 항의 활동을 전개했다. 유니클로는 그 표적이 되어 급격히 고객의 발길이 끊어졌다. 응답자의 80%가 대일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도 있을 정도로 불매운동이 고조된 시기도 있었다. 한일 관계 악화가 한국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할 수 없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한국 사업의 감속을 고려하여 점포의 재고 줄이기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난해 9월에서 11월 기간 동안 유니클로의 매장 판매는 급감했고 한국 사업은 영업 적자에 빠졌다. 한국 사업의 대폭적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해외 사업 전체 매출 총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패스트 리테일링에게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은 크다. 올해 1월의 결산 설명회에서 패스트 리테일링은 한국에서 지난해 7월 이후 매출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영향은 크게 작용해 2020년 8월기의 실적 예상도 하향 조정했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게다가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고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 등도 수익 감소를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분간 패스트 리테일링의 한국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작년 여름에 비하면 불매운동의 강도는 다소 톤다운하고 있지만 한일 상호작용이 실질적으로 전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래는 낙관할 수 없다. 문 정권은 남북의 통일과 반일을 내걸고 어떻게든 4월 총선을 치르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한일 관계 회복은 예상하기 어렵다. 발밑 한국 경제는 문 대통령의 경제 운영 실패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실업률 증가 등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문 대통령의 호소에 귀 기울여 하지 않고 있다. 문 씨가 반일을 강조하며 지지율을 높이려 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문 씨의 자세로 한국 사회 전체가 견딜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은 경제계가 보수파 정치인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냉각 관계가 계속되면 경제 운영에 무시할 수 없는 악영향이 나온다는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노동자들의 시위가 심화되어 기업 경영이 악화되어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불안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안보의 연계 강화 등과 관련된 문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도 위축되고 있다. 긴 시선으로 본다면 문 대통령의 반일 정책은 언젠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일 관계 경색이 패스트 리테일링 등의 일본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때까지 패스트 리테일링은 다른 지역의 수익으로 한국에서의 적자를 보완해야 한다. 미중 통상교섭의 미래와 중동 정세의 혼란 등 한일 관계 이외에도 패스트 리테일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패스트 리테일링에게 필요한 것은 상품 개발 능력과 리스트 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 타다시 야나이 씨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라며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불매를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유니클로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유니클로 사업 전략에 정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중국에서 유니클로 매장이 100여 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들이 문 닫는 매장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750개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한국이 두 번째로 커다란 시장이고 중국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요. 요 코로나 좀 지속되면은 일본 경제도 그렇고 도쿄 올림픽도 그렇고 커다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철수하는 편이 절대로 좋다. 지금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정말 후회된다.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다. 어려울 땐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면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서 떠들어대는데 정말 메리트가 없다. 정말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반일 국가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앞으로도 제대로 될 일이 없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단념하고 철수해야 한다. 아시아에는 친일국이 많이 있다. 한번 확대 노선을 취하면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만두면 단번에 쪼그라든다. 대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기업.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도울 일이 없을 겁니다.
유니클로는 일본인에게도 반감을 샀다.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 그럴만도 하다. 이미지가 나빠져서 망하더라도 한국과 함께 가라앉는 길을 선택했으니 자기 책임입니다. 완전히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사장의 판단으로 전 사원의 가족까지 말려드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픈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악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불매 운동도 너무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어 경영진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유니클로가 한국에만 있다면 생존 전략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과장 아닌가? 지금 철수하고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돌아가는 것도 좋을지도. 임대료도 싸지고 불경기가 되면 유니클로의 동무대라는 생각도 들지만 말이야. 해외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은 아니지만 정부를 안이하게 비판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반일 불매는 당연히 예상했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점포 폐쇄로 인건비와 임대료 절감, 창고 재고를 중국으로 보내고 관리 업무로만 축소하면 좋잖아. 여러가지 용품들은 반대로 임대료 돌려도 되고 부담될 때까지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아도 되잖아. 일본의 저출산을 생각하면 해외 진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전력회사, 철도회사도 해외로 진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조선에서 영업이익이 회사 전체의 5%를 넘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나라가 가까우니까 리스크가 적다고 착각한 것일까? 아니면 남조선에서의 실패 체험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종류의 위험 관리는 경영자의 몫이야. 평소에 한국의 행동을 보면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 한국으로의 자본 투자와 의존율을 낮추지 않으면.